이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 다시 뜨거운 박수로 차이라님 모셔보고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이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가까이 뵙게 돼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는데요. 저도 저를 홍보대사로 임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얘가 왜 생뚱맞게 와 있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현재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 관련한 컨텐츠가 주인데요. 운영이 2년 전쯤이었을까요?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 내 마약 피해 현장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LA나 이런 데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문제가 크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1년 전부터 여기 공식적인 자리라서 채널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년 전부터 저희 회사에서 전문가들과 경험자들을 모시고 마약을 포함해 중독에 관한 예방 지식 콘텐츠를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간이 지나 보니 우려했던 대로 우리나라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또 한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대한민국만큼은 좀비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확산되는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나아간다면 마약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형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필요한 도움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저도 열심히 알리고 일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즐거움이 단순히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신을 바탕으로 개인의 비전과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청년마약퇴치 총연합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데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깃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로 축사를 모두 다 들었고요. 이제부터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텐데요. 저희 공동대표이시고 그리고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직을 건설하는데 가장 수고해주신 우리 곽성훈 공동대표님, 국제교도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이제 2부 순서로 사업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성훈 대표님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착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또한 병원 또한 이런 교정기관 또한 일반 시민단체 또한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이 없다라고 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작년에 24만 명의 아이들이 출생에 하였지만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출생한 만큼 1년에 그 숫자가 마약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는 붕괴할 수밖에 없고 또한 마약 치료센터 및 이런 재활센터들이 없습니다. 물론 마약과의 전쟁은 선포는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거는 되지만 그 이후에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체를 설립한 이유는 그러한 재활센터 및 병원들을 설립하고자 만들었고 또한 그들을 범죄자이기 전에 그들을 치료해야 될 대상자들이고 마약을 하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선택하라는 것인지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우리가 돌볼 때 그 사람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회복된 사람들이 회복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또 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 운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잠깐씩 하고 있는 일의 소개와 또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나눌 것인데, 저희가 진행상 앞으로 나와서 하시는 게 조금 곤란할 것 같고 있는 자리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방 캠페인 부분으로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우리 김정희 대표께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스크린 내리셔서 이제 설명회 때 준비된 PPT를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보이시는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김정희 대표라고 합니다. 한마총에서는 공동대표와 청년운영연사를 맡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임시로 대변인 역할까지 이제 사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맡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맡은 부분은 청년 부분과 예방 캠페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에서 Never Once라는 청년 마약 중독 예방 캠페인을 위한 로고를 만들고 브랜딩을 해서 저희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14일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5,000명 이상의 2030 청년들을 모아서 자유 콘서트 제2회 자유 콘서트를 진행했을 때 두 번째 주제로 주요 주제로 저희가 네버 원스 캠페인을 소개하고 이렇게 무대에서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버 원스라는 캠페인은 단 한 번이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딱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호기심 때문에 넘어가는 청년들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전문가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언론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펜타닐 패치 같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 펜타닐 패치 같은 부분들은 의사들이 처방을 합니다. 그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처방전이 뚫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뚫린 병원에 모든 아이들이 찾아가서 그 약을 가지게 되면, 그 펜타닐 패치를 3개 파티 갔는데 나 생리통이면 배 아파. 그러면 이거 생리통 약보다 더 좋은 약이야. 한 번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펜타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로인의 백배입니다. 한 번만 접하면 무조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옛날의 대마와 같은 그런 것들과 약이 차원이 다른 약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종 합성 마약들이, 값싼 합성 마약들이 청소년 청년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퍼져가고 있고, 그리고 주로 유통 경로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그리고 지불은 비트코인을 쪽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옛날처럼 검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청년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마약 청정국인 것으로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뉴스에서도 떠드니까 문제는 가보다, 우리 애는 괜찮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경각심을 가지게 국민들을 일깨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접근을 되는가,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방교육, 상담교육,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우리 한마총 내에 분야들이 있지만, 제가 맡은 부분은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전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 당국, 그리고 종교시설의 청소년, 청년 담당자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형태로 접근이 가능한지,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 케어하고 평상시에 면밀히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리려고 이 네버 원스 캠페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기 2자 보면 네버의 2자가 있잖아요. 이에 금지 표시를 넣고요. 그리고 주사기.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게 마약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로고 2개를 했는데요. 이 옆에 삼각형 로고는 전 세계 공통인 표지판, 교통표지판, 스타 표지판 안에 이 네버 원스 로고를 넣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저희 바로서다가 주로 청년 문화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뭘 하지 말자, 네버 원스 캠페인, 마약을 하지 말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요즘에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선한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무브먼트, 문화 무브먼트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약에서 회복되는 친구들과 회복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건강한
가운데 들어가서 돌봄을 받는 친구들이 강력한 회복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즈굿, 선한 것을 선택하자라는 이 추즈굿 컨텐츠를, 이 무브먼트, 문화 무브먼트를 네버머스 캠페인과 함께 추즈굿 캠페인을 진행해서 청소년 청년들이 오프라인에 나와서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우리 촬영님의 남편이시기도 한데요. 저희가 추즈굿 콘서트로 북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토크 콘서트, 북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주제를 가지고 북 콘서트를 했을 때 250석 매진되고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크 콘서트를 앞으로 청소년 청년 마약 중독 예방 네버머스 캠페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 펼쳐주시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제1회 청년영화제를 올해 성공적으로 런칭했습니다. 내년도에 제2회 청년영화제의 주제는 네버머스 캠페인으로 청소년 청년 마약 중독 예방으로 전국적인 영상 공모전을 통해서 이 부분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청년영화제 주제를 마약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 올려주시고요. 제 올해 서울시청 광장에서 했던 제2회 자유 콘서트 장면인데요. 저희 서포터즈만도 300명, 400명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많은, 저 지금 무대에 있는 친구들도 서포터즈들이거든요. 이런 큰 무대에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추즈굿, 네버 원스 이 두 주제로 제3회 자유 콘서트를 대대적으로 진행해서 네. 이런 열정적인 좋은 청년연합회가 없었다면 이 행사를 하기가 어려웠을 건데, 이제 청년들이 이 마약 예방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청해 주시고 많이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참사랑병원 원장님 아직 들어오셨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재형 의원님 또 이런 귀한 일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축사의 말씀 듣고 다음 대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환영해주십니다. 나가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방송을 주신 국회의원 최재현입니다. 제가 이처럼 또 다른 세미나가 같은 시간에 있어서 거기 좀 간단히 행사 표현 행사 마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논의하는 주제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우리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라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 관심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약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했고 특히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지만 아이들이 피자 한 박 값에 이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어린 청소년들을 네버런스 이렇게 한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고 또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거기 한번 발을 들여놓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사회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또 건강한 사회로 자랄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큰 뚱이 정말 구멍 하나로 허물어지듯이 이게 빨리 막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언제 마약으로부터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좀 심각하게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 나라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하는 그런 일에 힘을 모아주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좋은
우선은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들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산병원 우리 최정훈 원장님과 어떤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 신용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불참하시게 됐습니다. 대신 우리 중독관리통합센터 대표장이시고 지금 인천 참사병원 너무나 귀한 병원입니다. 전국의 마약병원이 24곳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입원하는 병원은 2군데밖에 없습니다. 많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환자들 그곳에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이계성 원장님, 우리 중독관리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창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계성입니다. 한국중독관리센터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중독자분들, 마약 환자뿐만 아니라 마약 환자분들 진료를 하고 있고 실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약 환자분들, 그 마약 사용으로 저희 병원에 입원한 청소년들 이제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일단 제일 시급한 건 우리나라 형사사업부가 좀 각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범률이 40%가 넘고 교도소에 출소한 사람들이 다시 교도소 들어가는 비율이 5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현재의 형사제도의 처벌 제도가 실패했다. 마약의 재범을 막는데 실패한 제도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재활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그분들이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처벌 위주로 하면서 교도소에 집어넣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비범죄화가 되고, 비범죄화를 하면서 지금 도로에 마약 사용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비범죄화는 하면 안 되고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들에게 실효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감지하기 위한 한편으로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효적 경험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정말 아쉽게 느끼는 건 현재 마약과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군인이 없다, 전문가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마약 예방 교육과 시효 재활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회복을 향해 손을 잡고 걸어가 나아갈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이 중독에 대한, 특히 마약에 대한 이 비범죄라기보다는 낙인과 차별에 대한 철폐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낙인을 찍고 범죄인, 약쟁이라고 비하하고 멸시하고 한 사람의 인생 이렇게 파멸로 몰아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들이 다시 한 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돌아오는 걸 기대하기는 정말 요원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의 건강과 정신 건강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영역이 중독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법에 중독이 빠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몇 년째 정신건강증진법 안에 중독 질환 포함시켜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중독의 영역을 우리가 맞서 대처하고 뚝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대처를 하려면 이런 체계를 우리가 빨리 정비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일선에서 늘 교육을 하는 것보다 뚝이 모아져서 쏟아져 나오는 대상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참사랑병원을 저희는 그 벤치마킹해서 전국에 이러한 병원들을 세우고 마약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가져갑니다. 육체적인 어떤 질병도 치료해야 되지만 분명하게 정신적인 치료 부분도 꼭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는 크리스찬 기반인 목사님들께서 이곳에서 치료를 하면서 회복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을 세우고 이러한 재활센터들이 각계에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각 부처에 계신 분들, 사회단체나 병원단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의학 협회장이셨던 우리 김기호 원장님, 그리고 마약학 교수로서도 겸임 교수를 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호 원장님께서 한의학적으로도 이미 해독제 및 이런 금단 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한국에 있는 귀한 이런 한방으로 이걸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놓으셨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대안들에 대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호 한방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공이 그 한방신경정신과학입니다. 그래서 우연한계에 한성대학교의 특수대학원 중에 마약알코올과 교수로 강의를 하고 했는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가장 큰 문제점이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해지고 즉 언해피해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못 참는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피하는 그런 행동 습관을 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핸드폰을 머리맡에 놓고 주무신다. 그러면 이건 과몰입이라고 해서 이것도 중독의 하나입니다. 지금 아주 심각하게 중독이라는 상태에 빠지는데 이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을 부추기고 또 매스미디어가 자꾸 이런 그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자기보다 더 많은 욕망을 가질 수 있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좌절감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중독에 빠지는데 사실 옛날 우리가 살던 시대는 정이 넘치고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쓰다듬고 보듬어주는 이런 사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회에서는 자꾸 이런 중독 환자들이 생기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독을 치료를 위해서 신경 안정제 계통 이런 같은 걸 쓰거든요. 이 신경 안정제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뇌 속에 정두엽이라든지 해마라든지 아니면 연수 잘 아시겠지만 운전하다가 사고를 마약하고 하는 이유는 이 연수까지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런 안정제를 쓰면 뇌가 쪼그라듭니다. 뇌가 작아져요. 왜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결과는 나중에 이제 치매 또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아주 이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찰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간단히 이제 우리가 형광빛 깜빡깜빡 하듯이 증상은 이렇게 생각이 나다 안 나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마비시키는 환상, 환각, 환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육체적인 것이라고 한다, 정신적인 것이라 한다면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뇌 손상이 심해집니다. 뇌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간의 손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성이 강한 이런 약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갖고 간이 심각하게 또 면역이 떨어져서 이런 것 같은 것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병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두기만 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가두기만 한다고 이게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일을 줘야 돼요.
일이 없으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멍해지고 또 결국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도취시키는 이런 일에 빠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은 어쩌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일종의 재활 정착촌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연과 이렇게 소통하면 사람이 순치가 됩니다. 우리 경주말을 일반 말로 만드는 듯이 사람을 갖다가 자연에 놓고서 자연에 순응하고 또 정상적인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약에 어떤 집단을 만든다면 미국에는 아미시라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학교도 중학교만 마치면 고등학교 안 가도 되고 마차도 없고 또 거기서는 다 이 전원 생활에서 하면서 유기농을 생산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해서 쉽게 말하자면 많이 끌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하던 시절에 지금 국립산림치원이라는 데 자문위원회였습니다. 지금 1,500을 국회의원 두 분이 1,500을 끌어다가 산속에다 만들어놨어요. 그야말로 차도 못 들어가는 오솔길에다가 1,500억을 들여놔가 지금 아무것도 못 쓰고 있어갖고 매각 처분하려고 하는 그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데다가 바로 이런 정착촌을 만들어서 평생 거기서 먹고 살고 또 심지어는 뭐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 수 있고 재활이 돼서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먹고 살게 해주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보장도 해주고 자유도 주고 또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정착촌을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너무 쉽게 그냥 약만 줘갖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답니다. 저는 사실 중국에서 해독총이라는 그런 약을 마약을 치료하는 그런 약을 이렇게 정보를 찾아가지고 실제로 한 2~3명한테 줘봤는데 이 탐닉이라고 자꾸 끊었어도 또 생각이 나는 사람들을 줘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불안해지는 이런 같은 것들이 없었고 이제 최근에는 해독요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개발한 그 약을 토하게 설사하고 토하게 해서 우리 몸을 해독시키고 또 노폐물 제일 많은 것은 쓰레기집에 많은 지방 또는 담석이라든지 이런 같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울적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소통을 시켜주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해독과 우리가 이 좋은 이런 정신을 이렇게 배양하는 이런 노력이 들어가야만 근본적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초보 단계라고 그러지만 지금부터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지금서부터 많은 그런 사람들을 수용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미 저기 탐닉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갖고 우리가 이 마약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방에서도 의료법에서도 좀 적용을 좀 해서 한의원에서도 좀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게끔 마약 중독 환자들이 100만 시대고 또한 다른 기타 알코올 중독도 200만이 넘어갑니다. 정말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 김교 원장님은 달려갔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런 훌륭한 그런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최재형 의원님을 모시고 오신 우리 손재경 우리 자문위원님께서는 전 KBS PD 언론사에 계셨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잠시 좀 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5년에 KBS PD로 30년 퇴직을 하고 중부대 갇혔는데 여기 국회방송도 있었네요. NATV에 프리랜서로 3년 있으면서 하나님의 희한한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동성애 반대 2016년에 국민운동 본부가 결성이 돼서 여기 CCM 빌딩에서 12층에서 모 기업인의 후원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사무총장을 맡았는데 딱 발대식 하는 날 동성애자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런 걸 목도하면서 또 제가 모교인 외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염한섭 원장의 동성애 그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가 강의를 폐쇄하는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이게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 여기 대부분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말세 때에는 발을 빠르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미 지적이 예언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 되면은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마약 퇴치 총연합회 이 일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성애도 변태 성 중독인데 마약도 뇌가 녹아 들어가는 그걸 자신이 알면서도 그거를 끊지 못하는 이런 마약 중독, 전부 중독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게 어느 한 단과반이 아니라 중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대체하고 그런 시스템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전문가들 다 하시지만 이게 결국 다 아는데 하지 못하는 게 그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필요한데 성중독도 마찬가지지만 마약 중독도 1대1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카운셀링을 해도 그거보다 더 강한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이라 생각하면 말씀과 기도로 돕는 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복음 가진 분들이 소망교조소에서 맨투맨으로 또 길거리에서 맨투맨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1대1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간단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런 언론사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도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박원순 원장님 민속교육개발원 원장님이시고 너무나도 귀한 정보입니다. 우리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순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약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마약이 생기는 거 아시죠? 만약에 몸에서 외부의 마약을 받아들여서 몸이 기뻐지고 고통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그 물 수용체라 그래요. 수용체. 수용체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외부 마약을 받아들여서 기뻐지는데 수용체가 있다는 말은 우리 몸 안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약 말고 우리 몸 자체에서 만드는 마약을 몰핀과 같은 우리 몸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마약, 그래서 endogenous morphine-like hormone, 줄여서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엔돌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용체가 우리 몸을 기쁘게 하고 마취 그리고 고통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 엔돌핀이 생기는 거를 알려만 주면 마약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엔돌핀 생기는 방법을 제가 인성교육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놨어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가야만 돼.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5분 전에 느꼈던 지난 날들의 후회, 앞으로의 각오를 하는 심정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제가 예.
다음 그러면 눌러주시면 다음. 이게 백설공주예요. 백설공주 그러면 우리는 피부가 눈같이 하얀 공주라고 알아들어요. 아프리카 애들은 백설공주라고 백날 얘기해도 알아듣질 못해. 왜냐하면 흰 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희라는 개념이 곰팽이에서 나와요. 그래서 곰팽이 공주라 그래야 피부가 하얀 기녀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단어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다음으로 나갑니까? 단어에 대한 해석을 공통적으로 가지는 개념을 다음. 이게 되면 좋은데. 자, 그거를 평미래라 그래요. 평미래는 이렇게 답을 주는, 대박에다가 쌀을 저렇게 주는 걸 고봉으로 준다 그러고, 자, 해석 넘기시죠. 그리고 깎아서 주잖아요. 깎아서 주는 거 깨끼를 준다 그래. 저거 뭐로 깎냐? 다음. 그냥 계속 넘기십시오. 요런 막대기로 밀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이라 총알같이 갑니다. 질문 없습니다. 요걸 개라 그래요. 평미래로 밀어서 똑같은 사고체계를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틀을 똑같이 만들었다 해서 나온 단어가 개념이에요. 개념. 마약에 대한 개념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이 운동 성공의 장애물입니다. 마약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어른들이 알려줘야지 그들한테. 그럼 그들이 일부러 마약으로 들어가지 절대 않는다. 확신을 합니다. 다음. 함께 살펴보는 질문 눌러주세요. 그냥 누르세요. 계속. 여기 나오면 좋은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중에 한 가지 질문이라도 정확히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요? 고민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답을 어른이 찾아서 그들한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없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다음이요. 자, 여기에 개념의 가장 큰 개념 성입니다. 선생님 마구 눌러주세요. 시간 때문에. 성이라 그래가지고 성은 되어가는 꼴이에요. 성은 우리 사회에서 다 섹스, 성폭력, 성희롱,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 사회 애늙은이들이 우리 후세한테 펼쳐놔가지고 이 모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성은 되어가는 꼴이에요.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봅시다. 자, 씨앗이 다음. 싹이 나서 다음. 꽃이 피었어요. 큰 나무가 됐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식물이 되어가는 꼴. 다음. 그래서 식물성이라 그래요. 잠시만, 선생님 뭐로 누르십니까? 뭐로 누르고 계세요? 예? 제가 눌러야.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식물이 되어가는 꼴, 식물성이라 그래요. 다음. 계속 가십시오. 누에고치가 이게 군뱅이에요. 군뱅이가 계속 누르십니다. 계속 누르십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십시오. 군뱅이가 매미가 됐죠? 누에고치가 뭡니까? 애벌레가 나방이 되고, 올챙이 알이, 개구리 알이죠. 이게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됐어요. 달걀이 병아리가 되고, 큰 닭이 됐어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동물이 되어가는 꼴. 뭐라 그럽니까? 동물성이라 그런다고, 동물성. 성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행동의 체계 틀을 갖췄어.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사람이 되어가는 꼴. 그래서 인성이라 그래요. 인성. 온 동네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인성이 문제래. 인성이 어떻게 길러져야 되냐? 잘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기르냐? 잘 기르냐? 또 잘 기르냐? 뭐가 잘 기르냐? 그럼 데려다가 팹니다. 뭔지를 모르고 영어, 컴퓨터, 골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언제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만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난자 정자가 만났어요. 어린이가 태어나요. 어린이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왜 어리석냐? 생각과 행동에 틀이 없어서 내부에서 충만한 엔돌핀이 나오는 걸 몰라. 그래서 그걸 어리석다 그래요. 방종환 선생이 어리석은 사람을 어린이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의 정신과 사고체계를 갖춘 것을 일가견을 갖춘 어른이라 그래요. 여러분 중에 나는 어른이다.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냐 말이에요. 이 올라가는 길을 도라 그래요. 도. 그래서 도를 따라 올라가라. 사람의 도리를 하라 그래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인성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영어, 컴퓨터, 골프,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트 가르치고 뜨개질 가르치고 대학교 1, 2학년이 무슨 과목이에요? 어린이가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이라 그래요. 남자, 여자는 어린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린이가 자라서 사회에 남성, 여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으니 졸업을 하면서 지가 애인지 어른인지도 몰라. 그래서 대학 1, 2학년은 무슨 과목이라 그럽니까? 이 외도한 사람들, 영어, 컴퓨터, 골프, 돈 버는 법만 알아가지고 나온 사람을 외도라 그래요. 외도한 사람을 채찍과 당근으로 만들어서 어른 만드는 행위를 교라 그래, 교. 그래서 교육이라 그러고 대학 1, 2학년을 교양 과목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뭘 가르쳐요, 지금 대학 1, 2학년에서? 영어, 컴퓨터, 골프 가르치잖아. 제가 애인지 어른인지도 모르고 사회에 나오잖아요. 이 올라가는 길을 교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것을 어디서 하겠냐? 여기서 하자 말입니다. 한국 청년 마약 예방 퇴치 총연합에서 이 과정을 그들한테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3살 때부터 저 돌아가실 90, 100세까지 이거를 쭉 가르쳐야 돼. 왜 나이 먹으면 남자나 여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왜 뒷방 늙은이가 되냐 말이에요. 그 인생 경험이 몇 년인데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어. 그래서 인성이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기를 것인가. 인성 공식을 제가 만들었어요. 92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30년간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확산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의 큰 틀을 만들어서 첫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다 죽는지를 알아야 돼. 남녀 7세 부동석이 왜 7세예요? 왜 3살 버릇이 8까지 가고 남자는 왜 나이 들면 비실비실하고 여자는 힘이 나냐 말이에요. 이팔청춘이 뭐고 강아지나 선인장은 밥 주고 물 주는 걸 배워서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수정 때부터 아는 바가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인생의 인간의 일생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되어가는 꼴을 갖고 있는가. 나의 개성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통 특성이 무엇인가. 타인을 알고 나와 남이 모이죠. 그러면 조직이 생겨요. 조직의 특성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군대 50년 갔다 온 사람들은 너도 군대 가보래. 조직의 특성을 안대. 주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조직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여러분한테 여쭤보면 답이 뭐 나올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가족이라는 조직의 이론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너는 우리 가족이라는 조직의 이론이다. 조직의 특성은 뭐고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신 분이 있냐 말이에요. 이 사회 어른들이 직무유기예요.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나이 들면 애늙은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생기기 위해서는 조직이 어떻게 상생되는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되고 아까 문화사업 말씀하실 때 문화의 개념은 말할 수 없이 커요. 이걸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른 인성 행동을 해야 돼. 인사하는 법, 악수, 밥 먹는 법, 대화하는 법, 관원상제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충원에 고위 관리들이 묵념할 때 그들 자세를 보세요. 20명이면 20명 다 틀려. 이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이런 인성 행동에 대한 기본 틀조차 장례식장 가서 꽃 놓는 방향조차 우리 사회가 통일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 통합해서 어른의 인생 덕목을 갖춰서 인성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인성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 이런 인성 수란도라는 이런 도표 내에서 중요한 것만 꼬집어내서 조금 전에 그 인생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요거를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인성이란 어마어마하게 구체적인 건데 우리가 개념 정립이 전달이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되면 7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오케이 2분 남았습니다. 인간의 일생 왜 7세인지 인간의 일생은 이렇게 일어나요. 7세 단위로 인생이 바뀌어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자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내가 누군지 왜 온 서양 아이들이 귀신 나오는 날 걔네들은 귀신 나오는 날 하늘에 보면 보름달이 떠요. 보름달이 뜬 날에 아이들 상대로 만든 심리분석 프로그램을 한국에 갖다 놓고 우리는 보름달 뜨면 축제예요. 축제날 아이들한테 걔네들 심리분석을 갖다 놓고 너는 MBTI 무슨 형이니 무슨 형이니 자기 스스로를 다 망가뜨려 놓고선 애들을 기른다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문화와 언어로 나의 되어가는 꼴, 개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심리분석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로 상설, 봄, 여름, 가을, 겨울 심리분석이라고 만들었고요. 세 번째,
일반 사람들이 어떤 공통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인간은 7개의 공통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7개의 공통 특성을 가지고 있고 조직 또한 7개의 특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공부하셔야만 안 돼요. 하고 나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가치관을 정립하는가, 이게 문화 형성의 방법이에요. 이 구체적인 안을 그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목별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그들한테 말귀를 알아듣는 3살 때부터 전해줘야 돼. 어른의, 부모의, 선생님의, 사회 리더, 지도층의 임무의 임무. 이거를 가지고 그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 어른의 자격을, 이 사회 지성인의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자성 리더십을 구축을 해서 리더십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이 절차를 그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부가 되어서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퍼지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그들이 만나는 사람이 사람이기만 하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생각의 지혜와 행동의 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인성교육 확장 분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을 이 협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요량으로 제가 제안을 할 겁니다. 첫째, 인성교육 지도사 양성을 시키는 거예요. 30시간 입문과정, 30시간 심화과정,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교육자로 나오시겠다는 분은 따로 모아서 또 30시간을 전문적인 강사, 교육자 가행을 시켜서 전국에 이 주체 이름으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는 한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엔돌핀을 만들어낼 도구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100% 제공하겠다, 곽 대표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결론입니다. 교육 지도사를 양성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요걸 제도권과 연계를 해야 돼요. 제가 요거를 옛날 교육부하고 2015년도에 대한민국의 인성교육 지도사, 인성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됐어요.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거를 전달하자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수많은 사람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저를 음해를 하더라고. 안 해! 지금 개별적으로 지금 제가 사단법인 박완승 인성교육 개발을 위해서 인성교육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육권, 교육 제도권과 반드시 연계가 돼야 돼요. 청소년 선도를 위한 인성교육 체계 구축하고 청소년의 스승, 본보기, 등대가 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임무입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2분 오버했다. 2분 오버했어요. 시간 관계상 참 우리 그 원장님의 강의는 들어도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각 분야별로도 우리가 이런 인성교육,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인성이 돼야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거듭난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중독된 삶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교정시설 여주 소방교도소 우리 소장님이시고, 또한 저희 선교단체를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끌어 오셨습니다. 정말 한낱 부질없는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주고 지금까지 손을 내밀어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 저희들은 수용자였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의 신분으로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끔 저희들을 회복자로 만들어주신 우리 김영식 소장님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우리 교정시설에 관하여 교정시설에서는 우리 한마총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민영교도소가 있습니다. 소방교도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비영리 민영교도소는 아주 유일한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영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습관적 우리 중독 범죄자들이, 마약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훈육과 교육으로 단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 초범 경우에는 외국처럼
이 교도소에 와서 전과자가 되기보다는 또 나름직들보다는 치료공동체나 또는 교도소와 치료센터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런 전문 병원과 치료센터, 치료공동체가 있어서 치료 조건부, 전도 조건부, 비사업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중독 습관적 범죄자들은 한없이 이렇게 교도소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저희가 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마약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중앙센터가 군산에 있었어요. 전라북도 군산에. 제가 군산교도소 소장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약 사람들 교육 치료식 때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교육이 참 잘하다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러나 다녀갈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회인께 교육으로서 이렇게 이러한 습관적 중독자를 만약한다면서 어렵다는 것을 그때 참 생각하면서 또 한편은 이 극복 방안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지게 되는데 금년에 법무부에서는 마약 재활 TF를 특별히 이렇게 구성해서 현재 지금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 심리 치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 치료 공동체를 체험하고 12단계 영성 프로그램 등 또 이러한 단약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 또 직업, 예술, 스포츠 등 레크레이션 동기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좋은 삶 모델을 적용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법무부에서 최대한 지금 하고 있어서 한편은 너무 그 교도소 대처에 대해서 기대를 놓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이제 이들이 그 출소 이후에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고 또 하다면은 또 이들이 단약에 저는 성공할 수 있는데 다만 상당수 이렇게 중독자들이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훼손되고 그래서 외국처럼 이렇게 스페인에서 출발한 베텔 공동체처럼 치료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지 못했는데 소망을 찾는 사람들, 신용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단약 출소자 치료 공동체가 우리 정부에서 좀 더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또 우리 국회에서 좀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사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일은 국가가 온전히 주도해서는 될 수가 없고 민간의 따뜻한 사람,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범죄는 지역사회의 이웃과 민간들이 같이 해결해야 되는 결국은 그러한 체제로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지역사회 프로그램, 치료공동체가 이렇게 지원되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송화교도소가 이제 좀 기독교 신앙기관입니다만 마약 사범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단약을 하는 이런 인생 여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참 경이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또 다른 마약 청소년 청년들이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마총이 이러한 일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화교도소의 간판이 회복과 거듭남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죄를 져서 그곳에서 수감되어 있긴 하지만 검거됐을 때가 가장 치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400여 명의 수용자가 있지만 그들이 소방교도소에서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잘 따라오고 또 출소 이후에 그들의 모임들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서로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은혜 받고 내가 거듭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추억의 장소가 되고 또한 그들이 재범률도 다른 교도소에 비하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민영 체제에 우리 마약 재활센터도 전국적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의 아버지 같으신 우리 윤영병
총장님, 지금은 예전에는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또한 일반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지금도 은퇴하신 이후에도 행복재단, 청소년 행복재단이라는 걸 운영하시면서 그룹홈에서 정말로 오갈 데 없고 마음 둘 데 없는 그런 청소년 아이들 끝까지 돌보시고, 그다음 여기서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자꾸 뭐에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은 또 해외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는 우리 윤영욱 총장님, 우리 한마총과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현재 실태가 어떤지 길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 행복재단의 사무총장 윤영모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소년원을 가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행기 청소년을 살리라는 사명을 받고 34년 전에 충주 소년원에 갔습니다. 공간으로 들어가서 34년 근무했고요. 퇴직 후에 청소년 행복재단을 만들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말씀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청소년 마약 노출이 심각하고 88.5%가 심각하다고 답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과거에 심각했던 청소년 펀드 흡입 사태가 생각나서 관련 정보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뭐 돼지 펀드니 50 펀드니 막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1988년에 MBC 뉴스에 보니까 청소년 펀드 흡입 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펀드 부당가수 조성까지 마구 벌입니다. 그런 보도가 있는 9년 후에 정부는 펀드 부당가수 18세 미만 판매 금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마약 문제에 있어서 또 이러한 사태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되었는데 9년 후에서 법을 개정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여기가 이제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빨리 이런 관련 입법을 해서 우리 마약에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다시 청소년 마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2년에 4박 5일 동안 법무부 소년원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적 문제나 마약 문제, 약물 중독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 대전 소년원이 있습니다. 그 대전 소년원에서 원생 생활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그 청소년들은 이제 꼰드나 약물 중독 이런 거로 눈빛이 달라지고 정신 문제로 진짜 좀비처럼 걸어가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가다가 이유도 없이 손을 잘못되면 깜짝깜짝 놀리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 이제 같이 잠을 자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자다가 내 몸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한밤에 잠을 자고 프로그램을 재밌게 마치고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혼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다시 가서 옆에서 잠잤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는 채로 너 나한테 문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뭔 죄를 지어서 다시 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는 안다고 하지만 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너무나 눈물이 나서 꼭 안아줬을 때 저쪽 편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안아주세요. 그랬습니다. 결국 뭔가 그 아이들의 가슴속에 뭐 마약을 하건 펀드를 하건 이런 것들은 그들의 가슴속이 텅 비어있다는 겁니다. 엄마 가슴, 아빠 가슴이 텅 비어있어서 그 텅 빈 것을 아이들은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기 청소년들 쭉 만나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많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가정의 붕괴, 애착의 손상은 그들 불안과 그 우울로 들어가게 되고 그 고통은 결국 심적으로 거절, 낭만, 절망. 절망이 오면 원망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냐? 부모를 원망하고 학교 선생님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합니다. 그 사회 원망되면 뭐가 일어났어요? 좌절과 포기, 죽음. 그냥 죽여버리면 되고 내가 죽으면 되고 같이 죽으면 되고 모두 죽으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 따뜻한 안아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마약 문제로 이게 굉장히 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따뜻한 진정한 사랑이 그들을 마약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마약병으로 소년에 온 청소년들이 얼마나 있나 저희가 또 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년원생이 총 5,2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약류 비행으로 입원한 아이는 22명. 에 가서 연평균으로는 약 7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년원은 몇 명이 됩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뭐 세상은 지금 마약으로 굉장히 떠드는데 소년은 몇 명 와 있을까요? 단 3명이 와 있습니다. 필로폰을 주사했던 소년 2명, 그 다음에 대마를 흡입한 소년 1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서 4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강력히 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이 너무 페이퍼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의 내용이 그 당사자들에게 진짜 다가가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고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병들어가는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 어른들의 그 관심과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줄 때 그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명, 세종대왕식으로 사명은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몇 명을 살리라고요? 우리 비행청소년이 물어봤습니다. 사명을 가장 쉽게 이루면 뭐냐? 그랬더니 사명이요? 4명이잖아요.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거절을 시켰습니다. 사명은 최소 사람을 4명 이상 살리는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4명 이상을 살렸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행소년을 위해서 소년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치료 규정이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법정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 의료 소년을 신설해달라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엄청나게 얘기했습니다. 왜?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전소년을 나오고 나면 갈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세계일보에 초등학생 대전소년을 갖다 제가 데리고 있다 도저히 안 돼서 다시 소년원에 보냈던 그것을 세계일보에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 때면 제가 진짜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의원님 2분 나오셨는데 꼭 신경 써주셔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게 저희는 쭉 보면서 그렇습니다. 뭘 하다가 중단을 많이 합니다. 뭐가 이슈됐다가 그 사라집니다. 진짜 마약이 이 문제만큼은 이슈가 됐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를 안전하게 하는 일이 함께 살아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임을 깨닫고 이 한마총이 끝까지 함께해서 진짜 대한민국은 마약의 청정국이요 청소년은 마약에 전혀 근접하지 못한다. 또 그들은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어떤 굳은 각오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앞뒤가 다 가로막혀도 요즘에 마약 캠페인 노 엑시트 출구가 없다라고 합니다. 처음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출구가 없다라고 경고해야 되지만 이미 중독된 사람들은 출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신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예. 우리 이 독수리 그림이 여기 왜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건데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 하더라도 이 독수리처럼 활공을 날아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작은 순종과 작은 깃발과 작은 외침에 참새의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들을 이런 마약 환자들이든 마약을 접해서 지금 골방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대안을 내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의 열매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병들어 있고 중독되어 있다. 죽어있는 영, 병든 영 치료해야 된다. 대신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 못 받으면 열매는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교육들을 잘 받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삶을 보였을 때 아,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또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회복된 사람으로서 다른 친구들을 돕고 싶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것을 나눠질 때 마약은 끊어지고 마약은 청정국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배성태 박사님께서는 이 마약 실태의 저자이십니다. 또한 마약견도 훈련시키시고 아주 마약에 대해서는 이 저명하신 분이십니다. 잠시 좀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은 정보들과 우리 해마충이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성택입니다. 한 5년 전까지도 간세청에서 현직으로 있어서 회직을 하고 사실 지금 놀고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 이땅굴에서 해봤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간세청에 이제 전직을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28년 동안 마약 업무만 수행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마약 구경하신 분 있어요? 말로만 마약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28년 동안 약 28kg 마약을 청구에 직접 관리하고 아까 탐지견 훈련용으로 12인조로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인천공항 1터미널에 중앙센터에 보면은 국가안보위급품 유리액자 하나 50만 원짜리입니다. 그게 8개가 여기 군 부스에 제가 현 신종마약까지 모형을 새로 만들어서 전시한 사람입니다. 그게 마약 물은 한마 총이잖아요. 한마 보는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입니다. 이 당산에 있어요. 거기 전시관에 3개의 마약을 제가 실물을 전시해놨어요. 그때만 해도 CCTV 뭐 이런 셀프 장치 좀 없을 때예요. 유리 깨가서 가짜인데도 도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거의 실물하고 같은 입자 형태, 색깔까지, 조직까지 제가 다시 만들어서 맡아보겠습니다. 간세청은 물론이고 한성대학교 전시관에도 다툼을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군 현직 이렇게 했을 때 국가의 안보는 뭡니까? 최우선은 국방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외 강한을 둘러싼 우리나라에 총칼이 아닌 우리나라를 폐망에 접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 세계를 좌우하는 것은 마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퇴직해서 간세청 가서 28년 동안 그 근무를 하고 그 자료를 정리해서 자비 들여서 여기 대표님 출판사 대표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출판을 해서 그게 국내 특히 수상 국가기관의 마약 단속 길잡이 교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퇴직하고 나서 단 한 사람도 불러준 사람이 없는 거야. 저는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마약이 내 옆에 있다 밀가루처럼. 그럼 뭐 장비 없고 이온스캔이 뭐 기계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코레라도 자가진단서 있잖아요. 마약도 있습니다. 그건 내 없어. 그러면 DA 세계 마약청에도 그걸 식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압니다. 왜? 그걸 가지고 있는 저는 가지각색으로 28년 동안 시험을 해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온 마약이 필로폰, 히로뽕, 뭐 아이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백반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물컵에 딱 넣으면은 반응이 있으면 뽕으로 보면 돼요. 반응이 없는 우리 백반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거 하나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계에서 3대 마약 중에 하나가 헤로인입니다. 가루잖아요? 초산 냄새가 나요. 근데 여러분들 밀가루 비닐봉지에 담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덜어도 잔분이 남아서 뿌옇게 되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마약별로. 코케인, 3대 마약 중. 이런 식으로 다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 제가 아까 정부 기관 국정원에서부터 법무부, 대검찰청, 코이카, 해양경찰, 식약처, 간세청, 인천공항 상주 직원, 기타 뭐 서울시 약사회 이런 데 강의 다 다니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재를 몰라보고 한 번도 불러주는 없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 한마총에서 저를 이용하신다면은 제가 있는 제 지식을 전부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신있게 말씀드린 게 뭐냐, 마약 부개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제가 이 말을 아까 맞춰본 제가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엄청난, 거기는 국가 예산을 운영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엄청 홍보하고 1년에 세계 마약 퇴치하는 행사 때 한 번씩 행사해요. 6월 30일 날. 그 직원 보고 당신 마약 알아?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홍보고 있어요. 그 책 보고 그림 보고. 제가 아까 책도 그래서 올 컬러로 출판된 책입니다. 270쪽이나 돼요. 그래서 마태본 직원들 다 우리 사무실에 불러서 하나하나 설명 주고, 그걸 알고 나서 어떤 정책이 수반이 되는 거고 단속도 되고 예방도 어떤 후반 조치가 되는 거지, 말로만 마약 퇴치하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매차 이걸 그런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군 제대하고 간세청을 갔는데, 그때 당시 저 입사하기 전에 국내 최초로 마약 탐지견이 운영이 됐었어요. 근데 좀 잡음이 있어서 너 장교 출신이고 거기 조직에 가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저도 28년 동안 마약인데, 단 제가 90년대 초에 어디 국내 마약책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 조금 팜플렛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 있었어요. 그걸 28년 동안 정리해서 이제 마약 그 업무를, 마약 탐지기 업무도 제가 하고, 지금 인천공항에 그 마약 탐지견 견사도 짓는 거 애국 수차례 다니면서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짓고 그 업무도 하고, 지금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 마약 탐지견이 그런 업무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책도 쓰고 또 이 분야에 28년 동안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모조 마약 이미테이션 만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만큼 제가 마약 종류별로 특성과 양리작용과 유관 식별 방법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한 일원으로서 도움이 된다면 불러주시면 성실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마약이 지금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은 선포는 참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전문가 영역도 없고, 전략과 전술도 있어야 되고, 또한 보급품도 있어야 되고, 부상병들이 입원해야 될 병원들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배성태 우리 그 이제 대장님 같은 분이 예, 이런 것을 앞장서서 좀 선두주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너무나도 또 중요한 일입니다. 수사협조 및 민간사이버 감시단이 필요합니다. 마약사범들은 은밀하게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텔레그램 및 다크웹으로 이렇게 비대면 거래를 하는데, 또한 마약을 한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상태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만,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사 협조를 할 거고, 또한 어떻게 탐정을 통해서 우리 그 최재경 회장님 국가공인 탐정협회는 전 국가정보원에 계신 분들과 출신이셨던 분, 오늘도 같이 자석에 오셨고, 전 경찰관 출신들, 아주 수사에 탁월하신 분들, 예전 국정원에서도 국외 파트, 국내 파트 하셨던 분들도 다 이 탐정협회에서 지금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시고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것을 막고 검거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물량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최재경 회장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인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성원 대표님하고는 참 굉장히 중요한 인연을 맺게 됐어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가정이 좀 색다른 이색단체라고 하면 단체인데 국가공인탐정협회라고 있고 법인으로는 탐정법인 홍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홍익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널리 이롭게 한다, 좋은 일 한다, 이런 말을 되겠고 그래서 탐정사를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탐정사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이 탐정사 교육은 2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제출하는데 기본적으로 탐정 일을 하려면 조사, 의뢰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수사, 조사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이 주축이 되고 또 변호사님도 이렇게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탐정사를 자격을 득하시는 분들은 그 90%, 80%에서 90%가 공직에서 봉사했던 국정원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수사기관에 계셨던 분들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지혜라고 국정원 퇴직자 모임이 지원을 받고 있고 현재 국정원에도 저희 홈피에도 지금 저희들이 모집 과정에 대한 것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슬로건은 국가를 위한 봉사, 공익을 위한 홍익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지금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출입국가인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외국인들이 불법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 아이들이 특히 대학에 이 유학생을 빙자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받기 때문에 쿼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거의 다 동남아 4시간 안에 있는 아이들은 동남아 거리에 4시간 안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 한국에 오면은 거의 다가 취업 목적을 가지고 와요. 대학을 왔지만은 이게 결국은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도망을 갖는 아이들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는 유학생을 받은 그 할당량으로 인해서 이 기회를 어떤 식으로 도망갔으니까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탐정사들은 은밀하게 그걸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SNS를 해서 그 아이를 특정해서 주면은 마지막에는 출입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이를 공부를 대화를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강제 추방을 하든지 지금 이제 현재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약 관련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과정에 이 탐정사를 같이 배출해서 이런 쪽 우리 안마총 같이 이런 청소년 또 외국에서 유입되는 이런 아이들 그런 거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퇴직자 모임에 그 경험치가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외국인들은 이런 결국은 이 휴대폰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또 여기가 우리 보시면은 불법 이런 굉장히 불법적인 앱들이 많이 깔리고 본인도 모르게 보다 보면 이게 누르게 되고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 혹시 필요하시면은 휴대폰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모든 금융 시스템도 모두가 다 되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저희들이 포렌식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사회를 위한 봉사 차원에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셨던 저희 임직원 중에 한 분은 국가정보원에서 포렌식 분야만 평생 하셨던 분이고 대한민국의 1인자에도 과언이 아닌 분이 여기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휴대폰 프레시 또 이런 거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계신 서기심사에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한마총대학에 좋은 인연을 초대받았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그 한국 청년 마약 예방 퇴치 총연합회 한마총은 각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주시고 같은 목소리로 외쳐야 또 우리 정부에서도 움직여주고 또한 이렇게 삶을 헌신한 이런 민간단체에 계신 귀한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은 이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어진 식수는 이걸로 마치게 되는데 그래도 각자 오신 분들은 저희가 다 일일이 뭐 소개를 말씀을 마이크를 넘겨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몇 분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 오신 우리 김윤영 준비위원장님, 네, 국남폭운동 상임대표로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불법 체류자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또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짧게 본인 소개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관님 김윤영입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이제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준비 단계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양승수 우리 총재님이시고 공동대표이신데 전국 조직을 갖고 계시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과 또한 청소년들 중에 여자아이들이 생리대가 없는 아이들 그런 어려움 있는 아이들도 전국에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에게 본이 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전국 조직으로 헌신하신 우리 양승수 총재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저희는 전국 자살예방 정부 학교연합회라는 단체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천사클럽이라는 봉사기구 나눔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반평생을 그런 쪽에서 일을 해왔고 저희들이 2015년부터 어려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대에 모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2년도 12월 말로 전국 6,500명 정도에 되는 여학생들한테 그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약이라든가 나쁜 곳에 빠질 수 있는 가장 요인은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의 비만이 따르다 보면 아마도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일주일을 집에서 고민한다면 아마도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마약이라든가 이런 쪽의 유혹을 하루에도 한 10번씩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여학생들을 면담을 하면서 자살 사이트에 들락거리고 하는 여학생들을 만나서 그 탈무비에 사람을 하나의 생명을 구하면 나라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두세 명 정도 만나서 위기에 빠진 그 자살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여학생들을 구제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한국 마약총이 잘 발전해 나가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혁 서울연예 스포츠신문 TV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혜연 씨 통해서 한마총 알게 됐는데 이거 듣는 순간 피가 확 끓어오르더라고요. 젊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내 아들만, 내 딸만 안 그러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마치 내 딸과 내 아이가 저렇게 됐을 때 난 가만히 있겠는가, 아버지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질 때 정말 용기가 생기고 내가 뭘 봉사할 건지 정말 어떻게 좀 뭔가 마약을 통해서 해독할 수 있는 약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볼 건지라고 하는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도 지금 특수한 물이라고 해서 많은 그 공학자들이 개발한 물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그 마약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좀 몇몇 좀 만나서 저희가 개발한 그 물을 한번 테스트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 그 치료에 효과가 되는지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 한마총과 또한 같이 하고 계신 많은 연합회 회장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청년 팀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남기호 우리 동부지사 교정위원이시고 거창교도소 설립 때 많은 지원을 해주셨던 우리 남기호 호재정기 대표님 간단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국가와 각기 있는 곳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마약 퇴치 우리의 한마음이 되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이명자 우리 국제교도협회 그 교정자문위원이시고 올해 교정의 대통령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42년간 교도소 사역을 해오셨던 저희 교정선교대 쪽의 어머니십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교도소 교화위원 이명자입니다. 제가 42년을 교도소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요즘에는 이제 고아로서 여성으로서 세상에 나왔을 때 이제 남성들로부터 피해를 보고 그냥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이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머리를 스쳐가면서 마음에 담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청년 마약 예방 퇴치의 주요한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정말 어제 밤에 마음이 막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각지대에 있는 고아로부터 부모로부터 소외를 당했고 또 사회 나와서 또 남성으로부터 소외를 당해서 미혼모로서 살다가 지금 아기를 셋을 낳고 그 아이들의 방치가 지금 우리 사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마음과 마음이 또 우리 회 의원님들의 그 성의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양각성의 분들이 모이셔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제가 이제 84인데요.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회가 또 우리의 나라가 또 우리의 개개인의 가정 속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사랑과 또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정희 원장님 법무부 금성의집 공법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나온 출소자들을 20여 명 정도를 지금 25년 동안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일어나서 인사만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교정의 날도 대통령 훈장 받으셨는 분들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약에 대한 거는 제가 교도소에 45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봤고 이것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도 다시 재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관리 차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 우리 쉼터에 마약 판매처를 했던 여자분을 10년짜리 우리 쉼터에 데리고 와서 지금 제가 근 20년을 데리고 있는데 그 병을 못 고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날은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도 있고 갈 곳도 없어서 제가 서약서를 받고 다시 재입소시켜서 지금은 가족을 만들어주고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마약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박성훈 대표가 저를 불러주셔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든 한 평생을 정말로 저희들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오신 두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법률신문 대표 우리 문비례 우리 장은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률선진신문과 학생법률신문 발행인 대표입니다. 유일한 소망교도소, 기독교 교도 있듯이 저희 학생법률신문도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소망교도소와 업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해마다 학교폭력 예방 글짓기 대회를 의원회관 대회의 시절 10년을 했고요. 내년에 11년째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총에 대한 홍보를 제가 열심히 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주열 대한어머니회 경기도 연합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어머니회 경기도 연합회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 21년 했고요. 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하고 심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어머니회 활동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이고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게 흔든다라는 슬로건으로 어머님들의 역할이 내 자녀가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눈여겨보고 또 옆집 자녀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눈여겨보는 어머니의 역할이 우리 학교나 사회에서 옆에서 되게 중요하겠지만 가정에서 또 옆집에서 돌봐주는 어머니들의 손길, 그다음에 관심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함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호남향후회 부총재이셨던 우리 이재선 자문위원님 인사만 해주십시오. 네. 예, 호남향후회 부총재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을 좋은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참 영광 생각하고 앞으로 이 일에 크게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거 호남뿐만이 아니라 뭐 경남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다 일일이 유명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 유관섭 총재님은 유엔 세계 평화단 총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이 단체를 앞으로 굉장히 키워주시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대한민국의 정말 우리 월이 닮은 우리 조선시대에서부터 정말 정신 아닙니까? 그 정신과 모든 생명은 마약 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 마약을 근절하고 마약을 퇴치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21세기 후손을 위해서 정말 이 지구촌에 정말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 모시고 마약 퇴치를 꼭 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생명의 전화라고요. 생명의 전화에서 한 생명 살리기 봉사를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리면 이 마약 자체를 우리 한마총은 한 생명 살리기로 슬로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 뜻깊은 자리에 무엇보다도 우리 소정숙 우리 위원님 국정일로 가셨지만 정말 이렇게 주관해 주셔서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모든 협회와 NGO와 모든 협회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마약 퇴치를 해야 되는데요. 정말 무엇보다도 국가가, 정부가 같은 표현이지만 정책적으로 마약 퇴치하는데 그 역할을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재형 우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대한유인의 저하고 또 모시고 함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성김 봉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또 우리 한마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앞으로 위원님 마약 퇴치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 퇴치에 대한 마약 범죄와 전쟁이라는 비상도시 심포니엄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총하고 함께 개봉 활동을 해서 우리 영화로서 정말 마약 퇴치하는데 근절하고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선일 전 교육감이셨고 지금 한국청소년 지도자협회 중앙위원이십니다. 잠시 인사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감을 지내지는 않았고요. 제도권 내에서 이순재께서 학교 국회의원을 잠시 할 때 함께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을 기초를 해서 국회를 통과를 시키고 현재까지 그게 여러 차례 또 손질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도권에서 한 10여 년 전에 그만두고 그 뒤에 문길의 선진 법률신문 회장과 함께 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글짓기 또 그림 그리기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 교화를 하는데 쭉 일을 해왔고요. 문부천 지금 여기 고모님하고는 한 40여 년 전에 경기도 광명에서 청소년 지도자 연맹과 예총을 할 때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사회를 맑게 정화해 나가는데 조금 힘을 보탰습니다. 앞으로 좀 더 힘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의 그늘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IMC네마 대표이시고 법무부인 산후에서 임정혁 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또 이문 자문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외자예요. 임훈입니다. 여기 너무 공명하신 분들한테서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받고 가는데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 수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한글 세계화입니다. 그리고 한식 세계화, 한지 세계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류 세계화입니다. BTS가 1년에 무형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33조를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K-팝 시장을 출렁거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 그다음에 빅뱅의 리더인 G드래곤이 얼마 전에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대중예술에 기여하는 공로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훌륭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한테는 좋은 어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질과 양이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마약은 퇴치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과 불행은 언제 등 뒤에서 엄습해 올지 모른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들의 등 뒤에 언제 마약이 침투할지 모르는 것이 가상현실이 아니라 오늘의 그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어두운 청소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에 선출되신다면 합법적인 마약류라고 할 수 있는 담배 인삼 공사를 좀 해체시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한국 청년 마약 예방 퇴치 총연합회 참 타이틀이 길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사업가면서 한마총입니다. 한마총. 네, 한마총 알고 있습니다. 천마총이 아니고 한마총. 네, 알겠습니다. 한마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한마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 버는 사업가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제가 12월 16일 날 홍콩에서 K-POP 공연을 기획 연출해서 가요. 그리고 작게나마 제가 또 개인 좀 방송을 하자면 분당구 순회역 1번 출구에 IM 시네마라서 200조 규모의 소극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즈 레스토랑을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26일 날 12월 26일 날 저녁 7시에 소년소녀 가장독기 그 음악회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 곽 대표님을 통해서 초대장을 보낼 테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평일 화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오시면 저하고 또 못다한 얘기도 여기 선배님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SBS 탤런트 일기 공채십니다. 지금 살이 좀 찌셔가지고 많이 쪘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상회 임정혁 원장님을 모시고 있고요. 지금 임정혁 원장님은 오늘 꼭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뭐 사정이 좀 있어서 오늘 못 오셨고 앞으로도 이런 변호사들과 같이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아니고 우리 박갑도 목사님은 굿 인플루언스 이사장이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이고 수원역과 영등포역에서 노숙인과 독거노인 5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이렇게 헌신된 분이십니다. 네. 앉아서 지금 수원 특례시에서 저는 이제 다니엘 선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박갑도 목사고요. 제가 2019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 사실 뉴질랜드에도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노숙자 사역을 좀 했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마약에 중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수원역과 이제 영등포역에서 노숙자분들을 좀 섬기고 있는데 이분들 역시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알코올 불이시더라고요. 알코올의 문제가 좀 가장 심각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전문적인 관계자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보니까 사실 이 노숙자들 문제와 이 마약의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먼저 가신 손재경 목사님이 제안을 좀 하셨었는데 사실 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중독의 문제가 아무래도 1대1로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국제교도협회의 이사장님이시고
서울구치소 교정위원이시고 과거에 이제 교도관이셨습니다. 저희 우리 김영석 이사장님 인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우리 넘어가신 어르신들 그리고 또 마약에 대한 전문가이신 분들 모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여러 마약 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 마약과 멀어질 수 있다.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산 증인이 바로 우리 박성 대표.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일일이 호명은 못하지만 한 말씀 할게요. 네. 기회 안 드리겠습니까?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약을 전문으로 공부했던 사람이고요. 여기서 예방이라는데 현장에서 예방 교육을 하는 예방 강사기도 하고요. 저는 출판사를 경영하면서 예방 교육이 있어가지고 서울 약물 예방 교육 개발하면서 예방 교육 강사로서 자격을 취득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성대학교 대학원에서 마약학을 공부해서 또 미국 알코올 마약 기독교 상담학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우리 백선태 교수님이 얘기했던 식으로 마약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발을 붙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대학원에서 상담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는 또 알코올 센터 여주에 십자가 선교에 갔더니 알코올 중독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인이고 그래서 소망교도소에서 멘토링을 하면서 또 거기서 시치료 프로그램을 7년간을 이렇게 수용자들이 글을 쓰게 해가지고 낭송을 시키고 치료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왔었는데 우리 김영식 소장님이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소망교도소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저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양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들 출소하기 전에 수강영양 강사로서 저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로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한국 청년 마약 예방 패치 총연합에서 저는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예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방이 없이는 어떤 일치든 간에 마약 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예방을 넣어서 참 이름 좋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방 얘기는 없고 마약 중독을 하고 지금 범죄 관계 얘기를 하는데 예방이 성격입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 가서 강의해 보면은 마약이 뭐예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알코올센터에서 알코올 운영을 하지만 임신 전에 그 여자분들이 술을 드시면은 기어가를 날 확률이 30%로 얘기합니다. 또 돌 박사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50년을 연구했습니다. 이 병원의 의사들 10년을 빨리 준다고 분명히 이걸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단체는 예방 교육에 선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애들 강의를 해보면은 얘들이 모르면서 호기심에서 빠집니다. 이미 빠진 사람은 나오기 힘듭니다. 제가 알코올 센터에서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너네들 똑같이 물에 빠져가지고 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 목회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교회에서도 지금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숨기고 있어요. 근데 모든 거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이 없이는 이 사회에 마약 퇴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범죄 그 검거율이 1년에 14,000명, 5,000명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코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단체가 예방 교육을 해서 좀 사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단체에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대표. 네네. 네. 네네. 우리 이민자
38년생. 난 38년생. 네. 86입니다. 예, 나는 오늘 이 자리가 좀 생소했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 초청으로 여기 왔는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야에 우리 곽 대표님 저런 많은 조회가 있는다는 정말 몰랐습니다. 해방 10% 미군정화에서는 엄청난 그 마약이 창궐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에 마약을 하는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눈물이란 시를 제가 잠깐 낭송을 하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한평생 멋있게 살고 싶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며 떳떳하고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오늘은 어제와 같다 하더라도 내일은 더 나으라는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이 끝자락에서 피곤한 밤 손님을 비춰주는 달빛 아래 쓴 소주를 마시며 인생살이가 쓰고 달고 이렇게 고달프고 한평생 가시밭 길이더라. 아버지가 정작 엎드려 걸고 싶은 것은 양복의 상의가 아니고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이다. 아버지란 하루하루를 침묵과 고난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허무함으로 살아갑니다. 변변한 오답물 없어도 반듯한 집안 첩소도 내 몸 같은 아내와 청은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시당초 자존심 같은 것은 버린 지 오래구나. 자식들이 학교 성적이 안 좋으면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유리창에 먹칠한 기분이다. 자식들이 잘못돼서 사회적으로 추락됐을 때 아버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발길이 무거워 주막집에 막걸리 한 사발로 마음을 달래며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이다. 아버지란 고달프고 고독하다는 거죠. 아버지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안 되고 울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돌아서 혼자서 하늘만 알고 땅만 아는 아버지의 슬픈 사연이다. 이채의 시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말씀하겠습니다. 언론사에서 나왔는데요. 네. 1분만 하겠습니다. 여기 정치인들도 오시고 또 보니까 종교인들도 많이 오고 종교 지도자도 많이 오시고 사회단체 지도자도 많이 오시고 언론사에서도 왔는데요.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이 광경을 보고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 참 감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따뜻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된다면 지금 정치 쓰레기다, 종교인들을 못 믿는다, 뭐 언론도 이상하다, 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불식시키고 우리가 정말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서 어버이로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요
저도 언론 37년 동안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보도하고 마약 예방 퇴치 총연 앞에 정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하셨지만 헌정회에 정대철 의원님이 참여하고 계시고 손명호 전 쌍용자동차 회장님도 이 단체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방금 지금 들어오는 우리 법무부 이효진 상담사님은 하버드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마약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뒤에 계신 우리 홍현정 병원 컨설팅 마약병원 이번에 400베드짜리 만들려고 추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연 선교사님 모든 일을 진행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또 좋은 분들을 이렇게 연결하셨던 우리 김혜연 선교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식당을 예약을 다 외부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많은 인원들이 다 이동하는 게 좀 어려워서 여기 의원님들이 드시는 식당도 너무나도 이게 꽉 찼었는데 어저께 서정수 의원님께서 가까스로 30분만 들어갈 수 있는 임원들 회의할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배정이 좀 됐는데 그 외의 분들은 우리 여기 구례식당에서 우리 스태프들이 안내하실 것이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그대로 의원회관 식당으로 우리 그 김정희 대표께서 안내하실 거고 전체 나와서 우리 단체 사진 단체 사진하고 우리 스태프들 밖에 있는 스태프들도 액트코리아들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한마초 화이팅 하면 다 같이 오른손으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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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마초 화이팅! 한마초 화이팅! 자, 웃어주세요. 웃고 미소 다시 한번 미소요. 웃으면서 전체 사진 남는 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1월 28일 해보셨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웃으면서 한마초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초 화이팅! 잠시만요. 뒤에 안 보시면 자, 우리 함께하면 비상해요. 독수리처럼 우리 함께하면 비상해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가야에 안 보이셔갖고 사이사이 얼굴을 좀 밀어 넣어서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하면 외치시면 다 같이 함께 비상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영 의원님께서 우리 함께해요를 선창하시면 다 같이 비상해요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소장님은 뒤에 서 계셔가지고 잘 안 보이셔요. 좀 앉으셔야지. 네, 자 됐죠? 자 최재형 의원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를 우리 함께를 하시면 모두가 비상해요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비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먹이 아니라 날개라서 이렇게. 네, 손이 부족한 겁니다. 손이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우리 함께 해주세요. 네. 뒤에 계신 분들 얼굴 가리지 않게 방향을 잘. 우리 함께 비상해요. 날개는 처음 봅니다. 새로운 버전. 네, 우리 한국 청년 마약 예방 퇴치 총연합회에서 설명해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당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의원 식당으로 최정 의원님과 함께 같이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회의는 더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30명의 그 의원 식당에서 회의에 참석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식권과 함께 식당을 대접하고자 하오니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교대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